요즘 이유 없이 몸이 자꾸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부어 있진 않으십니까? 충분히 잤는데도 온종일 피곤하고 손발이 유난히 차갑진 않으신가요?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살이 자꾸 찌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눈썹 바깥쪽이 얇아지진 않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잠기고 자꾸 깜빡깜빡하며 의욕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사실은 목에 있는 작은 장기 하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흔들리면 온몸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갑상선을 되살리는 음식과 습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건강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갑상선과 신진대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릴 진행자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빼고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반찬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나비처럼 생긴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며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스위치가 약해지면 온몸의 기능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 체온, 소화, 심지어 기분까지 갑상선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몸 전체의 지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흔들리면 온몸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몸에 쓰이지 못한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먹어도 체중이 늘고 몸이 붓게 됩니다. 얼굴, 손발이 붓고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추위를 유난히 타고 변비가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도 대사가 느려진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 그렇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일하려면 두 가지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요오드, 다른 하나는 셀레늄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셀레늄은 그 호르몬을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아야 갑상선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철분과 아연도 갑상선을 돕는 조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들이 바로 이 균형을 채워주는 음식들입니다. 다만 갑상선은 너무 부족해도 너무 넘쳐도 문제가 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기능 저하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호르몬이 낮아도 높아도 몸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관리 정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거나 진단받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갑상선과 대사를 살리는 음식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 기능 저하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리 밥상에 늘 오르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대표적인 해조류입니다. 요오드는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재료입니다. 재료가 충분해야 갑상선이 호르몬을 넉넉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역을 즐겨 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도 많아 대사가 느려질 때 생기는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예로부터 산모가 미역국을 먹은 것도 회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드실 때는 미역국이나 미역 무침으로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오이냉국에 넣어 드시면 여름철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물에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붓기와 혈압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은 요오드 과다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역 하나로도 요오드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미역기 부분에는 끈끈한 성분이 더 많아 장 건강에 좋습니다. 불릴 때 물에 오래 담그면 짠기와 여분의 요오드가 빠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말린 미역은 보관이 쉬워 늘 곁에 두고 드시기 좋습니다. 두부나 조갯살을 넣으면 단백질까지 더한 한 그릇이 됩니다. 무침으로 드실 땐 식초를 살짝 넣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국으로 드시면 수분도 함께 채워 몸의 순환에 좋습니다. 미역 속 후코이단 성분은 면역과 관련해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은 국물 간을 특히 싱겁게 하세요. 냉국으로 드시면 여름철 입맛을 살려줍니다. 조갯살을 넣으면 감칠맛과 미네랄이 함께 늘어납니다. 어르신에게는 부드럽게 오래 끓인 미역국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한 빈도입니다. 해조류는 여러 종류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진한 국물의 주인공,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아주 높은 해조류입니다. 국물 한 조각만 넣어도 갑상선에 필요한 요오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마 속 미네랄은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쓰면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다시마 조림이나 튀각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쌈으로 싸 드시면 밥맛을 살려주는 반찬이 됩니다. 다만 다시마는 요오드가 워낙 많아 매일 과하게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국물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분은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화학 조미료 대신 다시마 육수를 쓰면 간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국물, 우리는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마 표면의 흰 가루는 감칠맛 성분이니 씻어 없애지 마세요. 우린 다시마는 버리지 말고 채 썰어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다시마 물을 밥 지을 때 넣으면 은은한 감칠맛이 납니다. 가루 내어 조금씩 국이나 나물에 넣어도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보관은 습기 없는 서늘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마 속 요오드는 하루 필요량을 쉽게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물만 우려내고 건더기는 조금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공 조미료 대신 쓰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쌈 다시마는 부드럽게 데쳐 드세요. 혈당 관리 중이라면 알긴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린 다시마는 오래 보관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갑상선 치료 중이면 반드시 섭취량을 상의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요오드와 셀레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에 필요한 두 미네랄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 대사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달걀이 좋은 방패가 됩니다. 비타민 D와 여러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값이 저렴하면서 영양은 알차서 참 고마운 식품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면 든든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찜, 스크램블 등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도 편합니다. 기름을 적게 써서 조리하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한 어르신은 하루 한두 개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단백질을 놓치는 것이 더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시면 섭취량은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반숙보다 완숙이 소화에 더 편한 분도 계십니다. 흰자만 따로 드시면 지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달걀찜에 채소를 넣으면 영양이 더 풍성해집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면 오전 내내 든든합니다. 보관은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면 더 오래 갑니다. 신선한 달걀은 물에 담그면 가라앉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에 관여합니다. 기름 없이 삶거나 찌는 조리가 가장 건강합니다. 콩, 두부와 번갈아 단백질을 채우면 좋습니다. 하루 한두 개가 일반적인 권장 범위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무리해서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음식은 셀레늄의 왕,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견과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바꿔주는 열쇠입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아무리 요오드가 많아도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갑상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노화로 지친 갑상선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인 셈입니다. 면역력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한두 알이면 필요한 셀레늄을 충분히 채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식으로 아침에 한 알, 이렇게 소량만 드셔보세요. 요구르트에 잘게 부숴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셀레늄 과잉으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알이라는 양을 꼭 지켜주세요. 보관은 서늘한 곳에 산패되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보는 똑똑한 견과입니다. 잘게 다져 나물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른 견과와 섞어 하루 한 줌 안으로 즐기세요. 견과는 꼭꼭 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고소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향이 이상하면 산패된 것이니 드시지 마세요. 셀레늄 과잉은 탈모나 손톱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알 원칙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노화 지연 연구에서 주목받습니다. 다른 견과와 섞어 다양한 영양을 챙기세요.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가 편합니다. 보관은 밀폐 서늘한 곳에 두세요. 향이 변했다면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바다의 우유, 굴입니다. 굴에는 셀레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아연 역시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굴은 미네랄뿐 아니라 좋은 단백질도 함께 제공합니다. 철분도 들어있어 대사 저하로 오는 빈혈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과 기력 회복에 좋아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겨울 제철굴은 영양이 더욱 알찹니다. 굴국이나 굴전, 굴무침 등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굴밥으로 지어 드시면 온 가족이 즐기기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굴은 신선도가 생명이니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을 드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줄고 철분 흡수도 돕습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익혀 드시길 권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적당량을 즐겨주세요. 굴 한 접시로 미네랄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굴전은 달걀옷을 입혀 부치면 소화가 편합니다. 굴무침은 무와 함께
새콤하게 무치면 맛있습니다. 굴은 상하기 쉬우니 사면 바로 조리하세요. 레몬이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한 번에 대여섯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익힌 굴은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연은 미각과 면역에도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철분이 있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굴은 노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익혀 드세요. 제철 겨울 굴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습니다. 레몬은 비린내를 줄이고 흡수를 돕습니다. 한 번에 적당량 자주 나눠 드세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갑상선이 약해질 때 생기는 만성 피로에도 좋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갑상선과 뼈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아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합니다. 기억력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넣고 졸이면 소화도 돕고 맛도 좋아집니다. 탈 정도로 바싹 굽기보다 촉촉하게 익히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염장 고등어는 소금이 많으니 물에 살짝 담갔다 조리해 주세요. 신선한 생물 고등어를 고르면 더욱 좋습니다. 짜지 않게 드시면 붓기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값도 저렴해 부담 없이 챙기기 좋은 생선입니다. 조림에는 무나 감자를 넣어 부드럽게 익히세요. 구울 때 종이오일 쓰면 기름과 연기가 줄어듭니다. 묵은지와 함께 조리면 밥도둑 반찬이 됩니다. 통조림보다 생물이나 냉동 생물이 더 좋습니다. 가시가 걱정되면 순살 손질된 것을 고르세요. 등푸른 생선은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과 뇌 건강 연구에서 널리 인정받습니다. 염증 완화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권장되는 빈도입니다. 무염조리로 나트륨을 줄이세요. 연어, 정어리도 좋은 대안입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비린내가 심해집니다. 조리 시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뽀빠이의 채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쉽게 빈혈과 피로가 오는데 철분이 이를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와 근육 이완에 관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를 지켜줍니다. 비타민 A와 엽산도 풍부해 전신 건강에 두루 이롭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데쳐서 무침으로 또는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살짝 데치면 부담되는 성분이 줄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참기름과 깨를 넣어 무치면 맛도 영양도 좋아집니다. 철분 흡수를 위해 비타민C가 든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과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이 낫습니다. 매일 한 줌씩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셔보세요. 제철 시금치는 맛도 영양도 훨씬 뛰어납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구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볶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데친 물은 버리고 새물로 헹구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철인 겨울 시금치가 단맛도 영양도 좋습니다. 뿌리 부분에도 영양이 있으니 잘 씻어 함께 드세요. 한 끼에 한 줌 정도가 알맞습니다. 엽산은 빈혈과 혈관 건강에 관여합니다.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데쳐 드시면 옥살산이 줄어 부담이 적습니다. 비타민C 식품과 함께 철분 흡수를 높이세요.
한 끼 한 줌, 매일 조금씩이 원칙입니다. 다른 나물과 번갈아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양을 조절하세요. 그럼 이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브라질너트 한 알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여기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이면 든든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 무침을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밥은 잡곡을 섞어 대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다시마로 우려내면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챙깁니다. 저녁에는 굴국이나 굴전으로 미네랄을 보충해 보세요. 간은 되도록 싱겁게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로 맛을 내보세요. 간식이 필요하면 견과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대사를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조류는 매일보다 일주일에 몇 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특정 음식에 치우치지 않아 안전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도 대사에 좋습니다. 조리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튀김보다 낫습니다.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몸의 대사 리듬이 안정됩니다. 끼니를 자꾸 걸으면 대사가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둘째, 가벼운 걷기 운동을 매일 해주세요. 걷기는 대사를 올리고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더 쓰입니다. 하루 30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가 좋습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밤에 푹 자야 갑상선도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나친 스트레스는 갑상선에도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을 편히 쉬어주세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취미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받으세요. 목 앞을 만져보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붓기나 피로가 오래가면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위치가 약해지면 붓고 살찌고 피곤해집니다. 갑상선에는 요오드와 셀레늄 두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의 요오드, 다시마였습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과 단백질을 다 갖춘 달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셀레늄의 왕 브라질너트,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다의 우유 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철분과 마그네슘의 시금치였습니다. 해조류는 좋지만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식사와 걷기, 충분한 잠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골고루가 원칙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함이 갑상선 건강의 진짜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몸속 또 다른 곳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